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어른스럽던가요? 아니 저는요. 네. 저도 3살 오빠랑 결혼했는데 네. 저는 왜 오빠는 기댈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오빠랑 결혼한 건데 연하랑 할 걸 그랬나 봐요.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이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려지는 것 같다. 그리고 잘 삐진다. 그리고 속이 좀 좁은 것 같다. 그리고 삐지면 사람이 살다 삐질 수 있잖아요. 그럼 삐지고 나서 뭘 하면 돼요? 말을 하면 되잖아요. 아, 나 좀 기분이 안 좋았어. 아까 나 좀 기분이 별로였어. 그러니까 좀 뭐 커피라도 한잔 하거나 뭐 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를 좀 하고 자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삐졌어? 그랬더니 아니야, 안 삐졌어. 난 줄 알았어. 깜짝아. 아, 그래요? 제가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아니 말을 하라고. 안 삐졌다고. 안 삐졌다고 그냥. 누가 봐도 삐졌어. 그렇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삐졌고 누가 봐도 마음이 상했는데 안 삐졌대. 그리고 그게 너무 오래 있는 사람은 막 3일, 5일, 심각하면 일주일. 여러분 동굴에 너무 오래 있다가 네. 갑자기 팍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부셔요. 실명돼요. 이 조난 당하신 분들 동굴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헝겊으로 눈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남자도 때로는 그 여자도 너무 깊게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도 동굴에 적응한다고요. 그럼 갑자기 나와서 아, 나 나왔다 이렇게 하기 그렇잖아요. 오랜만이네 이렇게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못 적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도 미안한 건 알아.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그 모든 걸 다 이해하면 괜찮지만 그리고 이런 게 반복되면 피곤하다고요. 맞아. 아, 또 저러네. 또 이게 비난할 수 있잖아요. 오빠 똑같다고. 스트레스. 죄송한데 누구 흉내를? 그래요? 뭐 비슷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동굴에 들어간 남편을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대부분은 내버려 둔대요. 그냥 뒤지라고 내버려 둔대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풀리냐면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근데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주냐면 저 가로수길인가 거기에 되게 유명한 샐러드바 가봤거든요. 여성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그 다이어트 때문에. 전 진짜 놀랐어요. 57,000원 받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돈에 놀란 게 아니라 그 다이어트 하려고 오신 여성들이 샐러드 12번 잡수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래버렸어요. 근데 3시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사실 저는 이제 말하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도 2시간 얘기하면 엄청 힘든데 3시간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들어봤어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요. 예? 뭐 어떤 뭐 세계 평화라든지 지구 온난화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계속 잡수면서 언니 나 많이 쪘지? 언니 나 이제 쪘지? 오프닝. 근데 그걸 앞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심리학적으로 놀라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어요. 뭐랬는 줄 아세요? 야, 너 왜 살 빼려고 그래? 네 키에는 72kg가 좋아. 지금 키가 몇이길래? 딱 좋아. 안 쪘어. 딱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딱 좋아 지금. 너 살 없잖아. 나이 먹고 배기 싫어. 사람이 되게 빈해 보인다고. 나이 먹고 살이 없으면. 딱.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빨리 지금. 샐러드 13번. 인간이 살다가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한마디에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말이 I love you. 사랑해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우,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아이, 뭘 더 잘하려고 그래. 딱 좋은데, 지금. 지금까지 한 것도 힘들게 했는데 뭘 더 잘하려고 그래요? 아이, 지금까지도 했었어. 더 했으면 뒤져. 딱 좋아. 뭐 고치지 마. 그때 인간의 마음이 탁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걸 자기도 다 알아요. 맞아, 이미 알아. 진짜. 근데 여성들이 그걸 알아서든 몰라서든 해주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이게 웜업이 되더라고, 일종의. 그리고는 마음이 풀리니까 안에서 박힌 가시를 말하더라고. 언니, 나 겉으로 보기에는 이래도 나 정말 죽고 싶고
나 인생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언니가 심리학자도 영성가도 상담가도 잘 하기 어려운 표정과 말투를 또 하는 거예요. 듣는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한데 너는 얼마나 힘이 드니? 야, 이거 거의 외워야겠다. 이거 이건 외워야 돼요. 너무 위로가 되네요.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 위로가 돼요. 사람 살리는 말이에요. 맞아. 아 형님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유 듣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힘들어. 근데 봐봐,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그죠? 아유 듣는 나도 이렇게 힘이 든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견뎠냐고. 샐러드 한 번 더 갖다. 이 샐러드가 계속 샐러드. 마블링이 돼가지고. 아니, 자 근데 정말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던 거예요. 듣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넌 얼마나 힘들어. 야 얼마나 속상했나. 얼마나 힘들었겠어. 여러분 사람이 내가 슬픈 얘기하면서 자기가 진짜 슬프게 얘기 못해요. 잘. 내가 기쁜 일 생겼는데 자기가 기쁘게 얘기 잘 못해요. 막 놀랄 수 없잖아요. 막 내가 막 자기야 나 이번에 뭐 단독 MC 이런 놈이 일 잘할 것 같아요? 지가 하고 지가 놀래는 놈이? 아 뭐 나 이번에 뭐 대학에서 강연하게 됐어. 아까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듣고 진짜 너무 멋있다. 이제 진짜 더 인정해 주는 것 같아. 뭐 이래야 되는데 대학에서 강연하게 됐어. 오빠 겸손해야 돼. 싫어. 오빠 자만하지 마. 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져. 당신을 좋아해. 괜히 꺼내. 다시는 얘기 안 꺼내. 진짜. 그럼 남자들 마음에 그게 생길 거 아니야. 다시는 얘기 안 할 거야. 진짜 더 깊숙이 들어가죠. 저 고수동굴 석굴암으로 다 들어가. 절대 안 나와. 그 슬픔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슬픔이 언제 좋아져요? 내가 슬픈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슬퍼해 주는 거예요. 맞아. 아유 어떻게 견뎠어요 그걸 형님. 아우 진짜. 근데 남자들끼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해. 진짜 아무도 저런 얘기 안 해줘요. 남자들끼리는 뭐 이렇게 술 안 먹으면 또 마음이 안 열려. 맞아요. 새벽 먹으면 열려. 맞아. 근데 술 깨면은 다시 아니. 남 되지 않아? 진짜 술 술 깨면? 먹자고 해놓고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에이, 너 있냐? 한잔 하자.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뭐 있냐? 뭐 있으니까 널 만난 거야. 나 지금 힘들어가지고 뭐가 있으니까 널 만난 거야.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그렇게 되기는 어렵잖아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뭐 술도 안 먹고, 예? 뭐 저기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뭐 형 얼굴 너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네. 형 빵 싸가실래요? 여기 빵 싸주는 집이에요. 형 얘기 들으니까 제가 슬픈데 형은 얼마나 슬프세요? 아 진짜 힘들죠. 남자들은 보통 술을 먹어야 마음이 열리신다고. 문제는 정신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고 하다 정신이 나가버려. 그러면 뭐 형 전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힘듭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그 형 먹어 이 새끼야 먹어. 말한다고 될 것 같아? 먹어. 말해서 됐으면 전부 됐어 세상에. 맞아. 먹어. 아 너무 싫어. 집에 가다 비둘기야 너도 먹어라. 먹어라 비둘기야. 그래서 대한민국에 비둘기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키웠습니다 비둘기는. 아니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뭐 종교 단체가요? 비둘기 사랑하는 모임에서 다 도와주셔가지고. 비둘기는 남자들이 키웠어. 근데 이제 남자들이 왜 그러겠어요? 아이야. 좀 너무 아이 같은 거예요. 나도 인정받고 싶어. 뭐에 대한 인정이요?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인정. 두 번째, 힘들었던 거에 대한 인정. 세 번째, 마지막, 존재에 대한 인정.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받고 싶은 건 그냥 엄마는 아빠는 네가 좋다. 그리고 여보 난 그냥 당신이 당신으로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도 저희에게 그래 네가 모자란 거 있고 부족한 거 있고 때로는 네가 가식적인 것도 있고 이중인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수용한다. 그 느낌을 우리는 너무 받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언젠간 기회가 되면 여성분들이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그런 걸 조금씩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되죠. 네.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런 강연 듣고 남편한테 여보 있는 모습 그대로 난 당신이 좋아.
그럼 남편이 뭐야 이혼하자는 건가? 그러니까 서서히 아주 서서히 한 달에 할 거 1년에 한다 생각하시고 이거는 평생을 두고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모자란 모습이어도 누군가에게 수용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좀 그런 넉넉함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무조건 반댈세 남편이에요. 무조건 반대일세?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면 말이 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3일마다 언성이 높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죠? 아직도 기싸움에 말만 하면 나는 반댈세라고 하고요. 말끝마다 그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니 이젠 저 자신이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50년 가까이 저렇게 산 사람에게 뭘 바라나 싶다가도 이대로는 3일마다 화병이 나서 못 살겠어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조선시대 영감하고 사는 기분입니다. 이젠 평화롭고 싶어요. 사연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주신 우리 전진 씨. 이 질문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뭐 무조건 내 얘기에 난 반댈세.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오빠 한다면 그건 아니지. 얘기를 하고 싶어. 오빠 그건 아니지. 막 이래. 오빠 그건 아니야. 그만해. 그건 아니야. 아우 막 이마통이 우선 얘기를 다 그게 듣고 아니라 그러는 그게 건 아니라 막. 아우고 비둘기 밥 주러 가야죠. 안 돼, 난 오빠 비둘기 만나는 것도 반대야. 그만. 난 오빠가 비둘기 만나는 것도 반댈세. 싫어, 반대야. 와. 싫어. 황재성 씨는 어때요? 황재성 씨 만약에 네? 계속. 그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얘기를 해야 돼. 아니 나도 대화를 해야지. 반대라니까. 오케이, 그럼. 로션이나 발라줘. 로션이나 발라줘. 어디 계세요 근데? 여기 계신 거죠? 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시죠? 우리 바로 맞은편에 계셨구나. 주로 남편이 언제 나는 반댈세 이 얘기를 하시나요? 저부터 답변을 아니야. 아니 이제 아내가 보낸 이게 지금 아내가 보낸 거거든요. 평소의 일상에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진짜인 얘기든 가짜인 얘기든 그랬구나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을 막고 그랬구나 해봐. 따라해봐. 그랬구나. 4글자면 돼. 근데 저도 무슨 귀신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기 전에 스몰 토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구라 씨가 이제 이렇게 기침하면서 들어오시길래 형님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감기는 아니고 몸에서 좀 열이 나고 열이 좀 나고 기침만 나오는 것뿐이야. 그게 감기예요 형님. 아니야 감기는 아닌 것 같아. 감기는 아닌 것 같아. 말하기 전에 붙이는 어찌 뭐 보면 그런 게 그냥 뭐 있어요. 여사구 같은 느낌인데 다른 누구한텐 다 그래도 저한테는 좀 네. 그랬구나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내분이 너무 이상한 거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싶은 게 뭐 이것저것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비누 수업이나 가죽 공예나 그러니까 불나방 같은 스타일이죠. 불나방 같은 스타일이죠. 의욕적으로 불나방은 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원도 하고 지지도 해줬는데 그게 이제 뭔가 끝이 아니요. 그거 끝이 안 좋아도 되는데. 끝이 안 좋아도 되는데 이제 적정선안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온 체력을 다 써버리는 게 저는 겉에서 보기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아내분은 지금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세요? 어떠세요? 사실대로 얘기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김창욱 선생님이 그럼 요런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반대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싶은 게 그거 끝이 안 좋아도 되는데 미안해 이러고 나의 반론을 좀 하면서 다시 또 설명하는 이 패턴이
3, 4일마다 싸움이 되는 아, 그러니까 어떤 사실보다는 언어의 어떤 그 그 접근 대화 방식? 방법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딱 뭔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맞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약간 감정이 상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 좀 너무 이상하더라. 그러면 남편분이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좀 못됐네. 당신도 힘들었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는데 자기야 그 여자 이상하지 않아? 좀 너도 문제가 많단 말이야 지금. 거길 왜 갔어? 그럼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다 맞는데도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근데 혹시 부모님이 선생님이 뭔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그래 우리 아들 한번 해봐. 틀려도 한번 해봐. 좀 그러는 분이셨어요? 아니면 야 아버지 말 들어. 어떻게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셨어요? 어떠세요? 저는 뭐 그렇게 반대적인 입장이나 그렇게 표명하신 분은 없었고요.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예, 지지해 주셨던 분들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분들은 보통 야 뭐 그 사탕 발림 해서 뭐해? 그게 뭐야? 그 사람 살짝 달래주고 반복해서 문제가 생기고 나는 그거를 막아야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남편분 말이 100% 맞거든요. 남편분 말이 100% 맞거든요. 너무 에너지를 몰인해가지고 안 되니까 속상해하고 속상해하는 거 보면 남편은 또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남편분은 더 그거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그 어투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아내분은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근데 이제 부부가 이제 이미 되셔서 아시겠지만 부부는 나이가 먹을수록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걸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싸움이 나기 때문입니다. 톡으로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쿠션으로 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애들이 있어요. 야, 아빠 엄청 힘드셔. 지금 일 많이 하셔서. 아빠 말씀 딱딱 듣고 니네 아버지 심부름도 좀 하고 그래. 이거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여보 정말 고생했어요. 애썼어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고 엄마가 막 혼내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걸 봤어요. 남편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엄마. 무조건 엄마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나로 화내면 둘로 화내시는 걸 전 추천해요. 너 이 새끼들 엄마 힘든데 엄마 말을 안 들어? 빠따 갖고 와! 이렇게 하면서 뭘 보냐면 엄마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그때 엄마가 거기에서 막 기분 좋아서 맞아! 여보! 이 새끼들 들지 말려! 맞아! 대가리 봐요! 깡패들이야 깡패. 그런 엄마는 헤어지세요. 진짜 힘듭니다. 애들한테도 힘들어요. 보통 그렇게 하면 엄마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엄마가 여보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들 인생. 뭐 이렇게 되면서 내가 결혼은 정말 잘했고 내가 내 지지자를 얻었구나. 근데 거기다 대고 그거 왜 애들한테 그걸 해?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럼 나만 미쳤네? 이 집에서 나만 없어지면 돼. 이 집에서 나만 없어지면 된다고. 맞아요. 없어지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지혜롭게 좀 엄마 편 들어주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알거든요. 속으로. 그래도 뭐 고맙네.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가려면 오히려 서로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부가 좋아지려면 각자가 먼저 좋아지는 것이 1번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상대의 마음을 알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든 남편이든 고마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인정하는 언어가 있으면 이게 순환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 강력히 추천합니다. 가정과 결혼과 부부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의와 인정과 예쁜 말을 더 추천드려요.